안녕하세요. 메이케니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자, 셀트리온 3월 정선이 언제 개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감원 사이트 들어가시게 되면 일정 정보에 이제 3월달 그 관련되는 부분들 스케줄이 나왔는데요. 자, 3월달에 이제 정선이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날이 보통 이제 정선이가 수요일 날 많이 열리잖아요. 근데 3월 달에는 3월 10일 목요일 날에 정선이가 오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선이가 언제 또 있냐면 3월 말일에 3월 23일에 저기 정선이가 또 오후에 있어요. 요렇게 이제 이틀 정도가 이제 3월 달에 정선이가 열리기 때문에 자, 이때 안건이 이제 등재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식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지 이제 기사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죠. 분위기가 되어서 어떤 안건이 지금 이제 그 논의가 되고 또 대심제로 진행되니까 양측의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식으로 오고 갔는지 분위기 어땠는지 이 부분들이 3월 달에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그동안의 어떤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는 흐름으로 갈 건지 아니면 뭐 삼바의 어떤 경우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대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선 그 있고 바로 그 다음 날이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좀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는지가 셀트리온 입장에서 주가 흐름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어떤 시장이 상당히 조금 이제 글로벌 어떤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지 연준이 이제 3월 우리 시간으로 3월 17일 이제 새벽 4시에 결정되는 빅스텝이냐 베이비 스텝이냐 이 부분들의 어떤 그 분위기들 긴축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 요것 때문에 이제 연초 이후에 계속 이제 급락을 해서 뭐 충격적이죠. 거의 뭐 40%면 절반 가까운 종목들이 52주 1년 내 최저가입니다. 그리고 전체 2,471개 종목 중에서 시가 총액이 이제 상위에 드는 어떤 10위 안에 드는 종목들도 절반 정도가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뭐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고,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야, 요런 종목들이 이제 뭐 지금 신저가 흐름, 셀트리온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뭐 고가 대비해서는 지금 50% 이상 뭐 빠져서 아직도 지금 제대로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그 종목들로도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올해 들어서 시장의 어떤 분위기들이 좀 어려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와중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 컨센서스가 지금 실적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2020년 3분기 이후부터 성장률이 좀 줄었다. 성장주에서 이제 성장의 어떤 속도만 줄어도 주가가 폭락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마이너스로 전환되지 않아도 속도만 줄어도 주가가 이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떨어들고 그 다음 할인율에 들어가는 어떤 금리 인상에 굉장히 좀 예민한데 자 올해 이제 컨센서스가 최고 최저 어떤 부분에서 크게 차이는 없어요. 매출액은 한 2조 한 초반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는 데는 1조까지도 좀 보고 있는데 정감률은 이제 전년 대비해서 15.85 영업이익은 한 19.50이니까 매출액이 한 15.85 같으면 그 고성장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어떤 성장의 흐름들은 계속 이어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올해 가장 어떤 이런 어떤 매출단과 영업이익에서 중요하게 이제 보는 것이 램시마 SC하고 이제 유플라이마입니다. 램시마 SC 같은 경우 이제 바이오 베타로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대비해서는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우수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떻게 좀 되느냐, 특히나 유럽 쪽에서. 그리고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 유럽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느냐가 향후에 이제 셀트리온이 퍼스트 무브 형태에서는 초기보다는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이 제형을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뭐 농도를 바꾸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 먹혀 들어가느냐 이게 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램시마 SC하고 이제 유플라이마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향후에 이제 나오게 되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제 그 셀트리온 USA로 공급되는 디아트러스트 관련되는 부분들이 매출에 상당히 좀 기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흡입형 관련돼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대규모로 뭐 진행되는 부분인데, 요 데이터들도 어떻게 되는지가 하반기 정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건가,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뭐 기관들 리포트는 이미 이제 뭐 목표가나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낮춰놨고, 최근에 이제 레큐로나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거의 지금 리포트 같은 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출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일단은 성공적으로 일단은 뭐 승인은 받았으니까, 향후에 이제 신약 개발 역량이 신약 파이프라인까지 어떻게 조금 이제 이어지느냐, 아니면 M&A 어떤 대상으로 확보하느냐, 요게 이제 성장률의 어떤 평가에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사에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판매하게 되는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국내 판매를 돌입했다. 그래서 뭐 약가가 1회 투여분이 24만원대인데요. 요게 이제 뭐 희귀 질환 환자에게 주어지는 산전특례 10% 적용하면 환자 부담이 한 24,488원으로 크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국내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또 이제 나중에 데이터가 나오겠죠. 이 부분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가 셀트리온은 20주년이다. 이런 기사들도 뭐 지난주에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작년도에 전체 매출이 1조 8,908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7,538억이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뭐 증가했습니다만 증가폭이 줄었다. 요게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은 성장주가 이제 이렇게 증감률이 줄어도 주가가 떨어진다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나름 이제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좀 어떻게 되느냐도 향후에 이제 뭐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항체 시밀러 개발하는 포트폴리오, 요 가치를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거의 지금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뭐 다국적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이 뭐 100개, 200개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다 이제 오리지널이 블록버스터 형태를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경쟁력을 할 것이냐, 향후에 이제 뭐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들도 하반기 정도에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좀 중요할 거고, 향후에 또 이제 뭐 졸레어 관련되는 부분, 프롤리아, 그 다음에 아일리아, 스텔레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파이프라인의 어떤 가치 평가를 어떻게 좀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 셀트리온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장기 성장성에서 재평가를 받는 어떤 근거가 되는데, 그래서 선두 후발주자로 이제 낯서 있는 램시마 SC하고 유플라이마가 어느 정도 이제 실적단에서 상반기나 하반기에 어느 정도 이제 선방을 하느냐, 여기에 이제 전반적인 어떤 셀트리온의 중장기 어떤 기업 가치의 어떤 재평가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심 가지면서 올해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반등과 더불어서 간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의 어떤 흐름들을 뭐 결정 지을 건데요. 그래서 작년 이제 주가 흐름을 고점 대비해서 2020년 12월 달 대비해서 보면 지금 거의 지금 65% 최저점까지 하면 그 정도로 찍고 지금 이제 반등이라기보다는 추가 하락을 하지 않고 지금 이제 옆으로 플랫형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이 좁은 어떤 볼린저 밴드 라인에서 보통 이제 주식 격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보합에서는 그 방향을 내는 대로 이제 따라가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 작년 5월달 이후에 이제 이런 어떤 방향을 내었을 때 상방 실패가 대부분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1월달에 하락하고 난 다음에 2월달에 이제 행보를 하면서 방향을 이제 모색하고 있는데, 3월달에는 이 방향이 상방으로 가서 이제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지금 이제 추세의 어떤 역전했던 부분들을 좀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벤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이 어떤 리스크라든지 정선 리스크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해결되게 되면 이제 자사주 매입 이후로 나오게 될 거로 보여지는 뭐 3, 4병 관련되는 어떤 그 회사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게 이제 주총 이후에 3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으로 방향을 모색한다면
결국은 이제 밸류에이션 대비해서는 싼 영역이죠. 2019년, 2020년. 그러니까 그 2020년에 올라갔던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들이 뭐 지금 일단은 레키로나가 뭐 많이 팔리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개발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재평가를 이제 신약까지 시장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실적단이 그래도 뭐 후퇴를 좀 하더라도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을 보여준다면 주가는 이제 충분히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반등의 어떤 모체가 되는 게 이제 가격이 20만 원대, 25만 원대 이 밸류에이션 가격을 올해 어느 정도 시기에 이제 회복해 주느냐, 요게 뭐 가장 뭐 중요한 어떤 단초라고 보여집니다. 자, 요런 관점을 항상 비율을 좀 가지고 계시면서, 외국인들 오늘도 이제 좀 매도를 했고요. 기관도 좀 매도를 했고, 개인들은 좀 매수를 했는데, 공매도 이제 비중은 다시 또 그 좀 늘었죠. 그래서 하루 쉬는 동안에 공매도단이 다시 또 올라와서 윗꼬리를 좀 내면서 좀 했는데,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주후반 시장 반등과 더불어서 3월 달의 흐름들을 좀 좋게 할 수 있도록 좀 기대해 보고요. 정선이가 좀 좋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